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기의 발전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멋진 브라스 퀸텟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페라 감상했는데 성악,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음악을 발전하기 시작했다면 악기로 어떻게 해서 지금 현대 일기까지 발전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연구해 볼 거예요. 맨 처음에는 원시 시대 그런 때는 어떤 통학, 자기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우선 두드림이 먼저였을 거 아니에요. 그치? 남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통을 두드린다든지 그래서 소통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실로폰이나 혹은 북이나 여러 가지 악기로 발달하게 되죠. 두드리는 악기. 피아노 같은 것들도 피아노도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나무 토막이나 어떤 돌 조각이나 모든 조각들을 나무 이렇게 크기를 달래해서 음을 만들어서 표현했고 이제 나중에 쇠가 발달해서 쇠줄을 꼬아가지고 갈퀴 같은 걸로 잡아뜯게 만들었어요. 왜 피아노의 전신이 하프시코드나 챔발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챙챙챙챙거리죠.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소문 같은 걸 딱딱하게 뭉쳐서 햄머로 때리게 해서 역시 줄을 때려서 하는 게 피아노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드리는 악기가 가장 먼저 발달했겠죠. 그 다음에는 멀리 보내려면 역시 어떤 관을 통해서 소리를 저 멀리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큰 소라 같은 악기, 소라 같은 걸 갖다가 대고 불었어요. 아니 목소리를 낸다든지 부은다든지 혹은 긴 대나무 나무통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소나 산양의 뿔 같은 걸로 뿔로 해서 이렇게 긴 뿔을 갖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부하고 저리 보내는 그게 이제 신호적인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점차로 바뀌어서 이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악기. 관을 통해서 공기를 내보낸다고 해서 관악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같은 걸 속을 비게 깎아가지고 짐승들의 심줄, 특히 고래 심줄 같은 걸 말려가지고 꽈가지고 두께를 다르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조여서 퉁기기도 하고 이제 송진을 묻혀서 긁기도 하고 그래서 현악기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통 1200년, 1300년 이때 이제 보통 클래식화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관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짐승의 뿔이나 대나무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 쇠를 다루면서 이걸 두드려서 이렇게 길게 만들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그래서 만든 게 브라스 악기예요. 금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그냥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길이를 조절해서 만든 게 목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차이점은 뭐냐? 글자 그대로 보듯이 금관악기는 쇠로 된 거, 목관악기는 나무로 된 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근래에 들어서 나무로 된 거에서 색소폰이나 플룻이나 이런 것들은 쇠로 만들었어도 태초가 목관이었기 때문에 목관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색소폰이나 클라리넷이나 오보나 잉글리시 호른이나 이런 목관 악기들은 리드라고 해서 갈대를 얇게 이렇게 조여가지고 붙여서 그 갈대의 떨림을 관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목관 악기의 특성이고 물론 플룻 같은 건 휘파람처럼 그 바람을 휘파람처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금관 악기들은 모든 그런 그 소리 내는 거는 어떤 그 마찰에 의해서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리가 우리가 성대로 하도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성대가 비벼져서 울림이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게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브라스 악기들도 입술과 입술을 이렇게 무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왜 아이들 보면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야 비 온다 그거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붙여서 이렇게 떨어주면서 그게 관을 통해서 멀리 보내지면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관악기,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차이점 잘 알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한 1400년서부터 금관악기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 해서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점점 삽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관들은 목관대로의 특성으로 이렇게 대부분 목관 오중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대표적인 금관악기 5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옥 같은 멜로디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예. 이제 우리 브라스 악기 이제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호흡을 이용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호흡 가장 데미지가 심해요. 왜냐하면 소리 내는 게 두드리는 건 여기서 소리 내지만 현악기들은 말총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리드 악기들, 목관 악기들은 이 리드가 떨려서 소리가 나요. 근데 브라스 악기들은 입술과 입술이 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도가 되면 가장 미스가 많이 나고 힘든 게 브라스 악기예요. 왜냐하면 소리 1차적인 소리 생산을 하는 게 바로 자기 입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에서 지금 약간 긴장들 할 텐데 자 우리 힘내라고 큰 박수를 한번 팀 모셔볼게요. 처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게 인스턴트 콘서트. 그래서 그 인스턴트가 뭐예요? 즉흥, 즉석. 예. 그래서 작곡가는 미 해병대 군악대에서 편곡도 맡고 그 음악적으로 편곡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브라스 퀸텟을 한다니까 야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즉석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테마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든 곡으로 만들어준 게 인스턴트 콘서트예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들어볼까요?
어때요? 화려하고 재밌죠? 이제 이렇게 서곡처럼 멋진 인스턴트 콘서트를 했으면 두 번째는 영화 음악으로 사운드 뮤직을 들려드릴 거예요. 사운드 뮤직은 아마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보면 재밌어서 저도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원래 폰트랍 멜로디, 그래서 폰트랍가의 그 오스트리아의 하나의 그 음악하는 가족의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뮤지컬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6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대박을 터뜨린 거죠. 여기 보면 줄리 앤드루하고 크리스토퍼 플러머 두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 일단 너무 멋있고 노래도 멋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로저스하고 해머스타인이라는 두 작곡가가 그 전에 있던 폰트랩 멜로디를 다 제외하고 다시 작곡을 해서 명곡들을 많이 부르죠. 도레미송, 마이 페버리트 송,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또뭐 솔롱, 제일 유명한 에델바이스, 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세계적으로 열풍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오스카상을 5개나 받았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죠. 그런 브라스 퀸텟으로 멋있게 편곡했으니까 한번 그 박수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나 이 5개 악기로 다양하죠. 네, 멋있는 곡을 했는데 다음 곡이 뭐예요? 영화 미션에 나왔던 가브리엘의 오라는 영화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 소고라는 거예요. 영화 미션 다 보셨어요? 네, 영화 미션은 저 남미의 아주 오지에 식인종들이 그때 난 정말 무지했던 사람들이 살던 부족들이 있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 신부가 저보다 수염도 훨씬 많이 나고 얼굴이 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절벽을 오르고 막 냇가를 건너고 그래서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이 아파갖고 냇가에서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 그 사람들이 막 활 들고 칼 들고 죽이려고 슬슬 나와서 보니까 막 다 에어싼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품에 있어서 벌써 꺼내서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브리엘 소고를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잠깐 소리가 희한하게 이쁜데 그러고 물러서서 들어보자. 그래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불면서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은 웃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불었어요. 나중에 멋있게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자기 부족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파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조그만 예배당도 세우고 그렇게 됐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유럽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거기 금맥이 많다고 그래서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거기에 공격해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은 그냥 사는데 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런 영화가 되겠어요. 그중에서 가브리엘 소고라는 곡이 정말 세계적으로 대표적이었죠. 엔리오 몰리고네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요. 그분은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그때 당시에 작곡가였었어요. 황야의 무법자, 그 다음에 시네마 천국 이런 것들을 작곡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곡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걸로
노래 좀 하고 싶어. 그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엘리오 몰리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몰리콘의 선생님, 내가 이 곡이 좋으니까 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안 돼요. 이건 오브를 위해서 작곡한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그걸 보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쳐서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환상 속에서 넬라 판타지야. 환상 속에서 나는 모든 사람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내 친구들은 나를 참 좋아하고 뭐 어떤 그런 환상을 얘기하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해서 많은 파페라 가수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 가브리엘스 오브 미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조용한 곡이지만 영혼을 울리는 그런 곡이 되겠어요. 제가 나와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 곡 설명도 있지만 브라스 악기들은 입술이 조금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편하잖아요, 듣기가. 예. 자, 이번에는 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지 아니면 이거 그걸 무슨 영화라고 그래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인데 무슨 인형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그 유명한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에르네스토라는 기타리스트의 기타를 손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음악적인 타고났는지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근데 그게 단순한 건데 저희도 아들이 아버지 그것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만화 영화를 보래 그래서 봤는데 재밌고 끝에 가니까 할머니가 눈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리멤버미 막 그렇게 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리멤버미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코의 주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플러츠 겨울왕국 들려드릴 거예요. 그 로페즈라는 부부가 이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죠. 애니메이션들이 성인까지도 이렇게 대상으로 공격하는 게 참 디즈니가 대단한 것 같아요. 겨울왕국도 그렇고, 일단 뭐 라이온킹이나 이건 뭐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성인들이 봐도 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 자, 이번에는 겨울왕국은 그 엘사와 안나가 있는데, 언니 엘사가 모든 걸 꽝꽝 얼려버리는 그 재앙을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나가 언니 문 열어, 그래서 사랑하고 문 열어달라고 오픈 더 도어라는 곡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레지코. 나는 전에 이거 처음에 영화 나왔을 때 요것만을 말 괜히 배운 애가 레디꼬 그래서 야, 저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영화 주제가래 그게. 예, 그럴 정도로 굉장한 그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누렸던 곡이 되어서, 자, 우선 겨울 왕국까지 한번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기 연주 들으면서 아까 되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달랑 3개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소리를 내는지 궁금하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게 원래 일반 학교에서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서울예고라는 데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리는 높낮이가 있어요. 두 번째, 길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톤, 컬러, 색깔이 있어요. 그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음악적으로 쓰게 되는데, 자, 소리는 뭐에 비례하냐면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땅 때렸을 때 1초 동안에 딱 움직이는 파양, 그게 몇이냐에 따라서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오케스트라에 처음에 구경 가면 A라는 건 에이, 그리고 오보가 불면 전체 악장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전체 다 같이 맞추잖아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435가 국제적인 A의 고도다. 그래서 어느 나라 오케스트라에 가도 435라는 이런 주파수에 맞췄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보니까 440으로 맞추니까 조금 차이인데 느낌이 약간 밝아져요. 그래 요즘엔 콘서트 피치 그래가지고 443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관악기들은 조율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약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성악가들이 막 반발하는 거예요. 유명한 테너 이문균 선생은 나한테 오면 아이소 꼭 440에 조율해 주세요. 왜? 고음 낼 때 조금 차이로 이게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거기 때문에 꼭 440에 맞춰달라고 와서 부탁을 해요. 성악가들은 이제 이 목소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치 가지고 진동수 가지고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높이를. 자, 그런데 진동, 예를 들어 꼬무줄을 이렇게 당겨서 땅 하고 하면, 짧은 거를 하면 땡 하고 높겠죠. 길은 거라면 동 이렇게 얕을 거예요. 관의 길이가 짧으면 그만 높은 소리가 나고, 길면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얘기인데 요만한 관에서 소리를 압력과 혹은 그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요 관에서 날 수 있는 소리들이 많아요. 도도, 솔도, 미, 솔, 비 플랫, 도, 레, 미, F 샵, 솔, A 플랫, B 플랫, B 내추럴 도. 16개의 배음 계열이라고 해서 16개의 음까지 최단으로 낼 수 있는 음이 있어요. 한 관에서 요 딱 놓고 입술 조정과 바람의 각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밑에서 한번 그냥 누르지 말고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서 똑같은 배음에서 인위적으로 요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면 요 조그만 요만한 관만큼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요. 요게 반음만큼 내려간 거야. 아까 바라니라 했으면 요보다 반에 요 짧은 거 요걸 통하면서 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까 바라 도미 솔도만 다 높아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걸 누르면 요만큼을 하면 한 음만큼이 전체가 다 그 배음이 다 나는 거예요. 자, 한 음만큼. 예, 이런 원리에 그러면 이 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 할까? 산수 못해? 한 음반, 그렇죠? 한 음반. 그러면 요거 두 개 누른 거랑 요번에는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하면 이 두 개 합친 거랑 똑같이 한 음반을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세 개를 다 누르면 어떻게 돼? 안 가르쳐줘? 한음, 한음 반, 세 음 정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배음의 이 원리에 의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반음까지도 막 자유자재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밸브가 발견되기 전에는 립파이프를 반음 높은 거면 조금 더 길은 거, 더 길은 거, 이 파이프를 아예 바꿔 꼈었어요. 아니면 여기 짧은 관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핏을 빼서 열리 갔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 피스톤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브라스들이 하는구나. 요즘에 이제 키드를 더 많이 발달해서 앉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세 개가 기본이지만 네 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튜브 같은 경우는 뭐 5개까지도 막 이렇게 키 바꾸는 그런 걸 쓰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이 결정된다. 이제 다 아시겠죠? 예. 만화 영화의 모든 총집합체 우리 디즈니 주제곡 모험을 들려줄 거예요. 인어공주, 라이온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진짜 주옥 같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만 갖고 연주곡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어중간하게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안 나. 우리 한번 함성할 기분 박수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영화음악 여행은 다 끝났고요. 자, 이 5명이 브라스 퀸텟이라고 해요. 금관 오중주. 그런데 이제 악기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가장 먼저 개발된 악기가 호른이라는 악기예요. 기원전 2000년서부터 시작됐다니까 아마 그때는 아마 그 짐승의 뿔이나 아니면 길은 뭐 스위스 뭐 알프홍 같은 거 뭐 무지하게 길게 하고 이렇게 푸하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길으니까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점차로 이제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철기 시대에 와서 철이 발달되면서 노쇠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개발된 저런 악기가 됐어요. 그게 이제 호른이 그 긴 그걸 많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펼쳐갖고 앞에를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그 호른의 특성을 살린 게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영국에서 발달한 잉글리시 혼. 이건 프랑스에서 발달된 프렌치 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내추럴 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달리고 모든 브라스가 마찬가지로 그냥 배음만 갖고 하다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립밸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조성을 바꿔가면서 하다가 한 1500년 정도 1500년대 정도에서 이제 이 로타리가 개발되면서 이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삽입되기도 했는데 비엔나 필하모니 같은 경우는 거의 1900년 초까지도 내추럴 혼을 선호해가지고 그냥 그 혼으로 그냥 썼다고 그래요. 레코딩하고 그럴 때 옛날에 뭐 운명계곡이나 무슨 뭐 이렇게 신세계곡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내추럴 혼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손을 집어넣으면 반음까지도 손으로 조절하니까 이 손과 내추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자,
우리 호흡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인지? 이런 소리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차도 모차도 1번 앞에만 한번 해줘. 가장 많이 듣는 거니까. 그 4번이고 다리라리라리라 그래서 이건 안 된대.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 혼 뚫들 맞으면 다 피면 몇 미터가 될까 막 이거 갖고 시합해가지고 막 6미터야 아니야 8미터야 뭐 어쩌고 막 그랬는데 그건 뭐 악기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그 싱글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4m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고 지금 더블 그래서 F와 B 프렛 C 더블로 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략 한 6.5m 정도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쭉 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된 악기가 트럼펫이라는 악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십계나 아니면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뭐 아랍권하고 싸우를 때 그 성우에서 쫙 딴따랑 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왕이 나올 때나 아니면 진격나팔 불 때나 이렇게 발달한 그런 게 이제 역시 기원전서부터 이런 게 철이 발달되면서부터 수의 구치적인 이런 소리가 나면서부터 이 트럼펫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대충 한 1700년대에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쓰이게 되고 피스톤 그런 게 역시 개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펫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셨듯이 아무것도 안 눌렀잖아요. 이거 아까 배움만 가지고 그냥 내는 소리인데 저도 해군군학 때 나왔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소리 제일 싫어해. 이런 말 기상나팔 아유 저놈의 소리 좀 그러니 그 트럼펫 하는 사람은 그냥 라이브로 했으니까 생으로 했으니까요. 아침에 입술 퉁퉁 벗는데 저기 백화대 가서 딴딴 따가지고 발이 막 픽픽 소리는 그럼 또 잘못했다가 들어와서 막 뚜루들 터져요. 이게 트럼펫이에요. 가장 그 오케스트라에서 남성적이면서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할 때 이 트럼펫이 사용되고 그러죠. 때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그 트럼펫하고 팀파니하고 악보를 같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폴테시모한테 트럼펫하고 팀파니를 같이 해서 공동 악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트럼펫 이제 독립돼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원래 트럼본은 큰 트럼펫 이게 트럼펫 소리인데 조금 더 밑에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는 트럼펫처럼 트럼본도 밸브 트럼본이었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U자 형태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길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였었는데 밸브가 저기 하니까 이제는 이제 슬라이드로 해서 반음 그래서 9개의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역시 배음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대략 한 1700년, 1800년 그 정도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그 같이 이렇게 삽입되기 시작했죠. 우리 트럼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의 특징은 슬라이드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거 때문에 이 그리산도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우리 그리산도 한번 들려주실래요? 예, 이런 그리산도가 가능하게 이렇게 개발된 그런 악기가 되겠죠. 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1800년대 후반서부터 비로소 오케스트라에 삽입되기 시작한 그런 곡이죠. 투바라는 곡인데 원래 이게
그 홀은 베이스 홀은 이런 역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튜바를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튜바가 굉장히 사실 브라스 앙상블에서는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밴드 우리 행진할 때 쓰는 물론 저렇게 생긴 걸 들고 행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작곡가 그 성조교 영원하다 혹은 워싱턴 포스트 마치 한 100여 곡을 작곡한 수자라는 작곡가가 야 그러면 어깨 짊어지기 띵그랗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 수자폰이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악기사에 주문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크고 이렇게 짊어지고 거기에 수자폰이 맨 그 행진용 투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써 전체적인 베이스를 커버하는 그런 튜바가 되겠어요. 우리 튜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튜바는 그냥 이렇게 붐붐붐 그냥 베이스 내기 바빴는데 요새는 저렇게 전부 다 너무 잘해요. 튜바 가지고 막 못하는 게 없어. 막 콘체르토하고 막 카니발 오베리스 같은 거 트럼펫이 하는 곡을 저 튜바 갖고 막 하고 그래요. 아기 코끼리 걸음 막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예 아주 훌륭한 연주자예요. 각 나라의 민요를 들려드리는 그 나라 음악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자 우선 러시아로 건너갔어요. 러시아에는 차이콥스키 물론 뭐 무소르스키도 있지만 시오스타코비치라는 굉장히 그 걸출한 작곡가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비엔나 왈츠로 비엔나 왈츠인데 그건 약간 첫음과 둘째 음과 셋째 음 사이가 달라요. 그래서 궁짝짝 궁짝짝 두 번째 음이 사실은 약간 앞으로 붙어 있어요. 똑같은 궁짠짠 궁짠짠이 궁짠짠 궁짠짠 약간 앞으로 붙어 있어서 약간의 바운드를 주는 비엔나 왈츠라면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다면 아주 같이 궁짝짝 궁짝짝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하나 찍어 누르듯이 해서 처음에 이 곡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왈츠야. 그래서 상당히 대접도 못 받았는데 이게 멜로디가 너무 유명하니까 영화에 몇 개 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곡에서 그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이렇게 쭈쭈꿍짝짝 이렇게 쓰여서 굉장히 유명했던 곡이죠. 우리 자 러시아 쇼스타코비치 여행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제 러시아를 봤으면 러시아에서 저 도보 해협을 쓱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영국이 있죠. 영국은 뭐 러시아에서 내려와서 프랑스 깔레에서 도보까지 이렇게 요새 터널이 뚫려가지고 이제 한 번에 지나가지. 자, 영국의 그 유명한 왕궁의 불꽃놀이. 영국 왕실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불꽃놀이 하는 모습을 굉장히 그 화려하게 그 영국의 대표적인 핸델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막 10년 그런 거 할 때 왕궁의 불꽃놀이 빵빵빵 땅땅땅땅땅 막 터뜨리면서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왕궁의 불꽃놀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으니까 곡이 대신 짧고 계속 진행돼요. 왜 제가 사실 이렇게 곡을 받아가지고 야 니네가 한번 앵콜 한 3곡 정도는 준비해야지. 그래놓고선 딱 써놓고 거기서부터 앵콜 그러고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겼더니 앵콜까지 몽땅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앵콜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어쩌자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다음 곡이 메인 프로그램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앵콜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금관어 종주와 함께한 음악여행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한날 이렇게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맛보는 것도 굉장히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넘어가서 오펜바의 오르페우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의 유명한 그 캉캉춤 나오는 빵빵빵빵 이런 그런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다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오펜바가 천국과 지옥을 작곡해서 세계적인 영망을 얻은 그런 곡이 되겠어요. 자, 오펜바의 천국과 지옥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쩌어요.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여기 홀을 나는 지금 제가 꽤 오랫동안 린나이 밥솥 오케스트라 할 때 내가 드리고 있던 제의사인데 오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제자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줄 개런티는 다 줘요. 자, 이 팀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중에 선생님이 또 선별해가지고 좋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팀명은 브라스 마켓입니다. 나중에 팀명하고 예, 브라스 마켓이래요. 금관 상점 이렇게 브라스 마켓이래요. 여기 또 우리 서울예고 후배라고 본인이 저하고도 젊을 때 많이 같이 공연했던 이 다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번에는 그 마림바라는 그 신비로운 악기 3명과 또 바이올린 찌그네 바이올린 협연도 하고 아주 신비로워요. 그 들으면 어떻게 악기에서 저런 소리가 나나 그럴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고퀄리티의 악기예요. 꼭 다음 주에는 지난번보다 요번이 2배 정도 더 오신 것 같아요. 그지? 다음 주에는 여기 좌석 이렇게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요.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앰프 소리가 크니까 러브를 한다고 이게 좋은 곡이에요. 러브라는 곡을 들려드려요.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네, 우리 브락스마켓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평택 예총에 또 감사드리고, 또 여기 모든 음향과 조명 모든 이 마이크 시스템까지 준비해준 문화재단 오대팀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날 뜨거운데 돌아가셔서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고추밭에 영양제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검해요. 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안녕히 들어갔어요.